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9일 새벽입니다. 그동안 행병이 묘연하던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가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UAE 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가니 대통령과 그 가족을 받아들였다고 했고, 가니 전 대통령은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서 왜 도망갔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구차한 설명을 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싸우면은 유혈극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면은 결국 자기가 잡혀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목이 매달릴 것이다. 다시 한번 아프간 사람들은 대통령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달아났다. 즉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또 자신이 목매 달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달아났다. 어떻게 보면 후자의 경우는 좀 솔직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또다시 이런 말은 뭐냐면 1996년에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해가지고 당시 대통령을 붙들어가지고 광장에서 그냥 목을 매달은 적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나지불라 당시 아프간 대통령을 붙들어서 그냥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야만스럽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중세 암흑기에서도 보통 왕이나 최고 권력자를 이렇게 처단하는 예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에 지난 일요일에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접수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가니 대통령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달아나면서 SNS를 통해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달아난다는 이야기만 하고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언론 보도가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고 그러다가 타지크스탄으로 갔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타지크스탄에서 이 외면 당해가지고 오만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만을 통해서 미국으로 갔다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다 오보로 밝혀지고 아랍에미리트가 받아들였다. 이 UAE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지어서 파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보다 아주 친숙하고 이 나라가 7개 어떻게 보면 부족국가 연합체인데 두 개가 굉장히 유명하죠. 하나는 아부다비입니다. 아부다비의 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입니다. 인구가 한 900만 명, 약 10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한 7만 달러 돼가지고요. 세계 10대 부자 나라입니다.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이 UAE는. 두바이 공항은 세계 최고고 여기 에미레이트 항공사도 세계 최고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아주 잘 나가는 나라인데 이 외교 정책도 아주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니 전 대통령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교수형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달아났다. 탈레반이 얼마나 잔혹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니까 일종의 유화 정책을 펴니다. 전 정권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 사면하고 직장에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여자들이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당하기 시작합니다. 1800만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나토군의 덕분으로 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교육의 자유 이런 걸 누리는데 바로 지난 일요일부터 다시 7세기 시대로 7세기 이전으로 그러니까 이슬람이
일어나던 7세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남자의 소유물, 그리고 교육도 못 받고 외출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남아있는 미국의 근거지는 카불 공항입니다. 카불 공항에는 미군이 한 5,000명 이상 진주해가지고 그것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불 공항을 통해서 이제 계속 출국하는 사람을 비행기가 와서 출국시키고 있습니다. 미군 군용기를 통해서 또는 차출된 민간 항공기를 통해서 공항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항 관제도 미군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불이 인구가 500만인데 탈레반을 피해서 이쪽으로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 공항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탈레반이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항에 접근하는 길이 지금 사실상 막혀 있거나 불안한 상황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탈레반이 호송을 해가지고 출국하고 싶은 그 뭐 외국인들이겠죠. 을 공항으로 안내한다는 보도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편 왜 이렇게 30만의 정규군이 무너져 버렸느냐에 대한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이 작전을 잘 썼다고 합니다. 주로 SNS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포위를 하면은 그 지역 정규군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행정 관료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항복하라. 항복하면은 고향에다 보내주겠다. 항복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고향에다 돌아가라. 어떤 경우에는 차비까지 주겠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아니면 다 죽인다. 가족까지 죽인다. 이렇게 협박이 딱 들어오면은 상당수의 경우에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게 무기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공중 지원도 되지 않고 월급도 나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싸우다가 개죽음을 하느냐. 차라리 탈레반에 항복하면은 살려준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무너져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전투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철군을 발표한 이후에 그냥 눈 녹듯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30만의 정규군은 20년 동안 미국이 약 1조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1조 달러를 투자를 해서 만든 군대가 거지처럼 보이는 이 탈레반 앞에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군대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975년 월남 정부군도 당시에 거지 같은 군대였던 베트콩이나 월맹의 공세에 눈 녹듯이 녹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탈레반은 원래 병력이 한 7만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탈레반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지원자가 탈레반에 많이 붙어가지고 최근 몇 달 사이에 병력이 7만에서 10만으로 늘었답니다. 반면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정부군은 30만이었는데 하나씩 다 항복을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실제 가용 병력은 그 6분의 1밖에 안 됐답니다. 5만으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이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인들 무슨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또 동정할 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작년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의 직접 협상에 의한 평화협정 때문입니다. 이 평화협정에서
미국이 아주 불리한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약속했느냐? 탈레반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철군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평화협정에 따라서 지켜야 할 정부군을 공격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건 또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철군 약속은 미국이 지키고 탈레반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안 지켜버렸으면은 미국도 약속을 안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에서 한 사람 한쪽이 깨면은 다른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키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탈레반은 약속을 깼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은 약속을 지킨다고 철군을 단행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국내 인기를 얻기 위한 거죠. 철군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니까 바이든은 오는 9월 11일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이니까 그날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즉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시킨 젊은 군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내가 전쟁을 끝냈다. 20년 전쟁을 내가 끝냈다. 최장기 전쟁을 내가 끝냈다. 우리 병사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하려다가 철군 발표를 해버리니까 30만 되는 정부군이, 아프간 정부군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그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엎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은 정치인의 허영심이 얼마나 자해를 가져오느냐, 한 나라를 붕괴시키느냐. 아프간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4천만이나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 어린이 여성까지 포함해가지고 2천만 명 이상이 지금 중세 암흑 시대처럼 종교 국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이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미국을 믿다가 보면은, 미국을 믿고서 국방 문제에 등한시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월남이 되고 우리가 아프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서울이 카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